서점 투어를 가요. 거기 직원들이 날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핍박하고 뭘 막 손을 이렇게 빨리 막 하면서 무협지 무협에서 그 내공을 막 장풍 쏘고 그러니까 남 탓에서 자기 탓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그런 되는데 남 탓에서 남 탓으로만 끝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욕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해 본다니까요.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호구의 행동 중에 뭐냐? 공짜로 이뤄주는 것이 호구. 아주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호구다 호구다 호구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면 안 돼요. 딱 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갖고 내 가치에 대해 비용을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대잔치 뼈아대. 예,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 이제 또 오랜만에 모여서 찍는데요. 제가 이거 구독자분들 이름을 져드렸어요. 뼈독자라고. 몰랐죠? 알아. 아, 알았어요? 유튜브 다 보고 있어요? 본인 거 봤지 내가. 따봉 눌렀어요? 따봉 다 눌렀지 내가. 그 싫어요 누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조사되나? 조사되면 안 되는데. 안 돼. 샘나서 또 싫어요 누를까 봐. 알았어요. 나도 좋아요, 다 나도 눌렀어. 따봉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예. 아무튼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인데 이제 뼈독자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은 구독자. 예. 오늘의 이제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9가지. 5가지. 9가지 중에 그 중에 2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얘기 뭔가요? 남 탓. 남 탓. 뭐 해도 뭐 의미가 없죠. 남 탓 뭐. 뭐 맨날 남 탓만 하고 살자. 일단 답이 없죠. 남 탓하고 실제 뭐 저희 책에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성공 이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공의 이유는 자기 탓, 실패의 이유는 남 탓.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국에는 그 남 탓과 자기 탓 이 차이가 뭐냐면요. 결국 탓은 하는 건데 자기 탓하는 사람은 반성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반성적 사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실패했을 때 자기 탓이라. 자기 탓하는 게. 그다음에 왜 남 탓을 하는 게 의미 없냐? 결국 남 탓을 추가라고 해봤자 내가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근데 나는 내가 바뀌긴 힘들겠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뻔한 말 같은데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뭐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반응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연결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는 방어 기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실패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도전해서 실패를 해봐라 했을 때 그 실패가 자산이 되려면은 만약 남 탓을 하는 순간 그건 자산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실패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책에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남 탓, 자기 탓 이제 뭐 구구절절하게 뭐 공잘 맹잘보다 에피소드로 얘기해드리면은 뭐 살면서 저는 이제 사업을 3년 차 하고 있으니까 뭐 남 탓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비합리적이어서 내가 손해 본 게 얼마나 많았겠어 솔직히. 근데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점 투어를 가요.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때 가면은 막 거기 직원들이 날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 교보문고 5대 철칙 이런 거 보면은 뭐 책을 오래 봐도 냅둬라. 그 다음에 책을 베껴 써도 냅둬라. 훔쳐가도 혼내지 말고 조용히 뒤에 가서 타일러서 보내라. 이런 말을 써놓고 작가가 독자랑 나와서 소통을 한다는데 그걸 쫓아낸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냥 영업에 방해된다고. 영업에 또 방해될 것도 없죠. 왜냐면 그러면 제가 아니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교보문고 갔는데 영품문고 가도 되고 그럼 뭐 딴 서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막 날 쫓아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열이 받았어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렇게 독자랑 소통하는 사람이 있나? 별로 없지. 없잖아요, 별로요. 뭐 0.01%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왜? 뭐 일단 피곤하고 힘들고 뭐 힘든 일인데 거기 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작가 자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안 나와. 네. 왜냐면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작가 그 소통 채널이 없으니까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극소수만 이제 책이 팔리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보면은 와서 제 책을 안 사가는 사람도 많고 남의 책 갖고 와서 사인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게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서점에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면은 사람의 환경 설정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있나 보고, 이렇게 책 냄새도 좀 맡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작가지만 원래는 독자잖아요. 항상 독자로 있잖아. 독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 작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럼요. 그게 뭐 국내 작가든 뭐 국외 작가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자리를 마련해 주지는 못할 만정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남 탓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막 소새끼 개새끼 하면서 막 열받았었죠 그때. 그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진짜 그때 듣보잡 때였거든요. 졸업 선물 썼을 때 제가 어떤 애랑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직원이 어떤 애 이렇게 우리 멘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책 사라고 강요했냐고. 취조하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매했냐고. 강매했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애도 이제 안 거예요. 아 우리 작가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나 들으라고. 저분 작가님이에요. 나 상담 1시간 받았다고. 뭘 책 사라고 강매를 아니고 사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큰 소리라고 이렇게 빡치고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때 서점 나오면 한두 번 나오셨을 네, 때. 서점 이제 또 유별나게 저를 박해했던 데가 있어요. 박해했던 박해, 데. 박해. 예, 예. 박해는 좋아하는 거 박해, 아니야? 네, 박해. 박해했던 데가 있어. 박해. 예? 그러니까 나를 막 진짜 핍박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빅보카가 딱 잘 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뭐 그때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막 동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그때는 서점통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잘 팔리는데 뭐 그거 나간다고 그 순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범위예요. 뭐 한두 권 더 팔린다고 뭐 하루에 1,000몇 권씩 팔릴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꾸준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었어. 막 직원들이 날 막 핍박하고 막 멸시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안 거야. 아 얘가 그 유명한 사람이구나 하고 막 저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아 그때 얘기 들었던 네, 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미리 오시면은 아예 강연 준비를 해놓겠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강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독자랑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도담도담 이야기 나누는 게 내 목표라니까요. 강연은 왜냐면은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단방향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질의응답을 받고 해도 1대1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면서 작가랑 1대1로 막 10분, 20분씩 그것도 뭐 베스트셀러 작가랑 얘기할 경우가 잘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인생에서 큰 기회겠어요. 독자들한테.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겠어요. 다 그거예요. 막 기운 받으러 온대. 난 기운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운 준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아직 영상 이거 나왔나? 안 나. 이거 전에 나갈 때 나왔겠죠. 나왔겠네. 나왔죠. 예. 보시면 제가 그걸 봤어요. 아직 지금 편집 되기 직전인데 타임랩스를 한 거 봤더니 뭘 막 손을 빨리 막 하면서 무협지. 무협에서 그 내공을 막 나도 이제 내 모습을 너무 웃긴 거야 나는 그게. 처음 봤잖아요. 어. 내가 이게 장풍 쏘고 있어. 아, 내가 기치료 하고 있었구나. 나도 처음 봤어. 상담이 나도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무슨 하고. 거의 무공을 펼치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엄청 남탓했다니까요 처음에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그거 억울한 거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니까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신 박사님하고 지금 3년째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신 박사님을 처음 봤을 때 신 박사님은 막 그 에너지가 막 벌써 여기서 막 핵융합, 핵분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리가 좀 방사선 안 됐어. 나오잖아요, 방사선. 그래서 맞아. 방사선. 정리가 안 돼서 방사선이 나올 때가 있어. 그 핵 분열할 때 나오는 건가? 가공된 핵이 아니에요. 가공된 핵이 진짜. 그런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대화해 보면 실제로 남 탓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 박사님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되게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진 않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룹의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 탓을 안 해요. 변론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남 탓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네가 리더인데 네가 남 탓하면 여기서 뭐 해결될 게 뭐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 탓 거의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화 통화를 거의 매일 하는데 반은 자뻑, 반은 반성이에요. 그래서 그 반은 항상 저희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보는 거죠. 막 스스로한테 욕을 해. 어. 이런 가평 잡박 같은 자식 막 그러면서 그쵸? 진짜 막 욕을 해 우리한테 진짜. 말로 스스로 공부해요. 막 혼자 공문해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반성이 안 되고 반성이 안 되면 진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개선해야 될지를 아예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저희만의 전적인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나 이게 다른 사람의 확정이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저희 파트너 중에는 중견기업, 대기업이 이제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당연히 거긴 값싸고 우리는 을병 정도 되는 것 같아. 을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작으니까. 병도 안 돼. 정 정도 되네. 정이죠. 병. 병? 너 조금 그러니까 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저희랑 일하시는 파트너의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은 다 정신머리 똑바로 박히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진짜 빡치는 경우예요. 우리 인건비를 다 잡아놨는데 그게 막 예산이 줄거나 뭐 없어지거나 프로젝트가 막 증발하거나 그래요. 아 그럼 열받죠. 그 얼마나 열받는 일인데 그게 진짜 여러분 그 돈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거부한 9가지 뭐가 있냐면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죠? 벌써 계획이 깨진 거예요. 깨진 비즈니스는 계획이 다 깨지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열 받죠. 그러면 막 개새끼 소새끼 또 욕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다. 우리가 빨리 몸집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컨텐츠나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퍼센트를 올려서 보상을 다 받는 수밖에 없다고. 왜? 우리는 윈윈윈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승승승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포텐셜만 보고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지금 뭐 리스크도 많은데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면은 평생 안고 가죠.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가죠. 손잡고. 아 그럼요. 네. 근데 만약에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건 그렇죠.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그때는 돈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 탓하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근데 남 탓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막 남 탓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탓 욕을 막 엄청 한다니까요. 어.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니까요. 욕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해 본다니까요.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여러분 욕이라도 해야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그 순간에 막 진짜 막 도구 베이비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남 탓에서 자기 탓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그런 되는데 거죠. 남 탓에서 남 탓으로만 끝나면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아주. 예,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은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남 탓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할 얘기가 조금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갈 건데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거는 나중에 부모가 된다는 거나 뭐 그런 편에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와이프랑 우리 안 싸울 것 같아요? 맨날 싸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하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좀 나중에 좀 특집으로 좀 한번 왜냐면 그 댓글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육아 이런 게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좀 부모가 된다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2개가 그때 있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짜로 일해주기. 나는 이거는 여러분 뭐 시켜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거죠. 그 애덤 그랜트가 연구를 해봤더니 기버들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들이 성공의 사다리에 어디 있었냐?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둘 차이가 뭐냐? 제 위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기적 이타주의자. 제 아래는 호구적. 호구적 이타주의자. 호구의 행동 중에 뭐냐? 공짜로 일해주는 것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모습이죠. 예. 여러분 막 우리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우리 새롭게 저희를 아신 독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영상마다 독자들 들어오는 소스가 기록이 되거든요. 이제 제일 독자를 많이 갖고 온 영상이 뭐냐면은 모셔온 영상이 그거예요. 택도 없다. 당신이 뽑히지 않는 이유 택도 없습니다. 논란의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빡친 거. 제가 이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냐면은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뭐 다른 에피소드 때 한번 해드렸나? 저희한테 아무튼 갑질하려는 고객이 되게 많아요. 뭐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갖고 돈 안 주려고 돈 깎으려고 하는 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지식 관련된 걸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지식 상품 관련된 것들, 뭐 강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데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한번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200만 원 광고비에서 뭐 50만 원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깎아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신났겠죠. 막 회사에서 얼마나 신났겠어. 50만 원 깎았다고 아싸 아싸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려고 우리한테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 50만 원 깎았잖아요? 50만 원 더 달라고 그랬죠 그때. 원래 200만 원인데 이 회사만 250만 원 받으라고 내가 애들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250만 원 받냐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간단해요. 왜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인지 알아요? 소셜미디어 이런 지식 컨텐츠 마케팅으로 우리보다 가성비가 좋은 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운이 따르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 기대값을 이제 뭐랄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확률. 저희보다 뭐 구독자당 단위 구독자당 노출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희보다 저희보다 거의 2배가 넘어요. 최고로 그 가성비가 높은 데가 저희 2배,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산도 잘 못해갖고 우리가 좋은지도 잘 모르거든요. 뭐 저희는 뭐 딱히 상관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 공짜로 일해줄 마음도 없고 실력이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한테 일을 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고객이 우리는 그러니까 을이지만 아쉬운 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PD들한테 항상 친절이 1순위인데 굽신거릴 필요는 없다예요. 만약에 올바르게 설득을 했는데 그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우린 공짜로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이제 두 가지나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짜로 일해주지 말라.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공짜로 일해주지 말라라고 난 공짜로 일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이 실력이 있어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 공짜로 일하시는 분만 있는데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러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또 애덤 크랜트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어요. 이 테이커는 이제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 보겠습니까? 누굴 이용해 먹겠습니다. 이용해 먹겠습니까? 기버들이에요. 특히 공짜 이뤄주는 그런 호구 기버들. 호구를 아주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골수이식이요. 골수이식 진짜. 그리고 진짜. 딱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때 딱 거기 돌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뭐 경험을 쌓는다지 정말 내가 공짜 일해줘도 얻을 게 워낙 많은 곳에서 하려면 할 수도 있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아주 잘 집어주셨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또 경험을 얻어야 돼서 진짜 그러니까 공짜로 내가 경험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공짜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맥락이 중요하지. 네. 왜냐면 아예 안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구글에서 공짜로 일할 기회를 준대요. 아유 돈 내고도 가죠 저는요. 그렇지. 돈 내고도 가죠 무조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있는 곳에 퍼포먼스에 있는 가치를 정확히 받으라는 제가 거예요. 이제 고 작가님이 체인지그라운 대표니까 물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일할 기회를 줬어요. 안에 내부를 다 보여주고. 그러면 돈을 드리고 싶죠 그냥. 제가 뭐 없는 돈이지만 들여서 한번 같이 우리 일해볼까요? 퀄리티가 아직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얻는 그 경험적 가치가 저한테 워낙 크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공짜로 일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짜가 아닌 그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게 꼭 돈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무형의 가치로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다가온다면 공짜로 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안 받기 시작하면 본인한테도 힘들고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공짜로 일하는 사람한테도 안 좋아. 왜냐면 안 좋은 습관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딴 데서도 이거 돈 별로 안 주고 돈 공짜로 했는데 딴 데 사람 공짜로 할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태계가 별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리더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착취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회사에 신나라 양이라는 친구가 런던 대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들어가는데 놀기는 좀 그렇고 경험 쌓게 무급 인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급 인턴. 네, 무급 인턴도 많아요, 사실 미국에. 공짜로 예, 일하겠다 이거죠. 무급 인턴.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너 자세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제 걔는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심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돈을 이제 그 주고 최저시급 넘는 이상 돈을 주고 일을 해라. 아 우리 실질 인턴하고 똑같이 줬어요? 예, 그래서 인턴하고 똑같이 줬어? 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을 3달인가 2달인가 하고 갔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돈도 받고 응? 실제로 그 2개월 사이에 많이 성장했어. 아 게다가 그 업무 설계도 그 인터넷 맞춰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2개월이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만약에 진짜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것만 있다. 그럼 우리도 돈을 안 줘요, 사실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일은 우리 지금 PD들이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이에요. 그 대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유 그래 무급 인턴 한다 그랬으니까 무급을 하고 가라 경험이나 쌓아라. 그건 좀 착취해요, 제가 볼 때. 아 그러니까 불법이지 뭐. 예, 일단은. 그 비양심적인 거예요. 비양심적인 거 진짜. 예? 근데 그런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막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어서 오면 경험 쌓을 수 있다니까 들어와. 거기 아니어도 쌀 땐 널리고 돈 받으면서 경험 쌓을 것도 널렸는데 그런 애들의 그 친구들의 그 뭐랄까 절실함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냥 절대 여러분 그 여기 의사결정권이나 돈 주시는 분들, 쩐주분들 그런 나쁜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걸 알아야죠. 아, 이 친구가 오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이만큼의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재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본인 솔직히 자기 사업체 내에서 그걸 계산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공짜로 부려먹고 최소한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면 이 우리 회사 내에서 얼만큼의 페이를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공짜로 저희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게 건강한 생태계 구축인데 여러분이 공짜로 일하면 안 되는 중에 하나가 그게 생태계 파괴예요. 저기서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공짜로 해줘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난처한 입장으로 바뀌어요. 저기는 공짜로 해준다는데 저기는 뭐 열정페이로 해준다는데 저기 최저시급으로 해준다는데 그럼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이 뭐 특히 이게 지인 그런 거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딱 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갖고 내 가치에 대해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해 비용을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뭐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어서 실력부터 일단은 제대로 쌓아야죠. 특히 잘 말씀하셨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챙겨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FM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안 그런 게 많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우니까 뭐 어떻게 등쳐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아무튼 오늘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 9가지 중에 2가지 뭐 얘기했죠? 하나는 남 남 탓하지 말기. 마라. 그다음에 이제 공짜로 일해주기만 했는데 뭐 7가지가 있고 뭐 기회 되면은 우리가 뭐 성장 성공에 대해가 우리가 메인 토픽이기 때문에 뭐 여기 9가지뿐만 아니라 뭐 9가지만 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적어봤는데 뭐 다른 얘기들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7가지는 뭐 책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댓글로 뭐 한두 번 쓰더라고요. 뭐 6번, 7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번째, 11번째도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나중에 모이면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 뭐 2억 3천까지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2번째 손가락이 길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검증해서 아니다 이제 검증하고 그렇죠. 예? 통계적 상관성이 없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